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살다 보면 사람을 잘못 만나 수십 년 쌓아온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내 시간, 내 감정, 내 돈까지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고 말도 잘했고 나를 위하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 내 인생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한 명쯤 떠오르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엮이면 삶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심하면 인생이 꼬일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처음엔 절대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사람은 더 멀리 해야 하고 어떤 관계는 꾹 붙들어야 하는지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앞에서 본색 드러나는 사람. 자기 돈엔 인색하고 남의 돈은 쉽게 꺼내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평소에는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말도 잘하고 센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속이 드러납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하죠. 지금 좀 급해서 그런데 이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너밖에 없어서 그래. 나중에 갚을게. 약속할게. 그런데 갚을 때가 되면 그제서야 갑자기 연락이 뜸해집니다. 미안, 정신이 없었어. 다음 주에 꼭 줄게. 그러면서 명품 가방 들고 여행 사진 올리고 회식 자리에서는 2차, 3차를 쏘고 다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 돈을 가볍게 보는 겁니다. 심리학 실험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금전 거래가 어떤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관계의 회복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빌린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하는 합리화를 하고 빌려준 사람은 신뢰가 깨질까봐 조심조심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옆에 있으면 결국 상처받고 망가지는 쪽은 늘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번 돈을 빌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사람은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똑같이 합니다. 심지어 예전에 빌렸을 때 아무 말 없었잖아 하고 당신의 침묵을 승낙으로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말버릇 기억하세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 가족끼리, 친구끼리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나중에 너도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한테는 1,000원 한 장도 안 씁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이런 사람이 고마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아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남의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가볍게 여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뢰를 다루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도움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당신의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빌미로 감정까지 흔들려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한 번 선을 허용하면 그 다음엔 시간, 관계, 명분까지 다 가져갑니다. 지금이라도 끊어야 합니다. 돈 얘기 나올 때마다 말이 많아지고 남의 호의를 소비하는 데 익숙한 사람.
그 사람과는 인생까지 섞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은 번지르르한데 행동은 없는 사람. 말은 믿지 마라. 움직임을 봐라. 처음엔 깜짝 놀랍니다.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난 내 편이야. 정말 멋지다. 무조건 응원할게. 칭찬도, 공감도, 응원도 빠짐없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믿게 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막상 내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고 곁에 있어줘야 할 때는 늘 그 자리에 없습니다. 아, 미안. 그날 일이 있어서. 내 마음 알지? 꼭 도와주고 싶었는데. 말은 많고 마음은 넘친다지만 행동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처음부터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움직이는 건 정직함, 진심, 책임감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 소비는 잘합니다. 너 진짜 힘들었겠다. 내가 다 속상하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감정에 참여는 하지만 현실엔 참여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버나드 위너는 책임 회피형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반응은 관여보다 거리두기로 나타난다. 말로는 지지하지만 그 지지는 피상적이며 자신에게 불리한 책임은 절대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말은 응원 같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말하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이런 경험 많으시죠? 형님, 그 일 제가 꼭 도울게요. 어머님, 제가 챙겨드릴게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감감무소식. 이런 사람은요, 말의 정만 빌려갑니다. 행동의 책임은 절대 안 져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혼자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상처입니다. 처음은 거짓말에서, 두 번째는 내 기대에서 오는 상처.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에 앞서 행함이 있고 소인은 말만 있고 실천이 없다. 말 많은 사람, 큰 소리부터 치는 사람, 먼저 나서는 사람일수록 그 말 뒤에 무엇이 따르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땐 진짜 도와주고 싶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런 핑계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그 사람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말은 믿지 마세요. 움직임을 보세요. 힘들 때 가만히 있어준 사람, 위기일 때 나타난 사람, 손잡아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세 번째, 축하인 척 비꼬는 사람. 질투를 농담이나 조언으로 포장하는 사람. 와, 너 요즘 잘 나가더라. 배 아파서 못 보겠네? 그런 거 하긴 너니까 가능하지. 나는 못해. 좋겠다. 너는 남편이 다 해주잖아. 이런 말 들었을 땐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고 나서 생각하면 기분이 자꾸 이상해지는 말. 말 속에 미세한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질투가 철철 넘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겉으론 좋겠다, 축하해 하면서 속으론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축하 끝엔 반드시 한 줄기 꼬집음이 따라옵니다. 근데 내 실력으론 좀 무리하냐? 요즘 운이 좀 좋은 거지 뭐.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던데? 심리학자 시어도어 밀러는 말합니다. 질투는 상대를 깎아내려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심리다. 즉, 질투 많은 사람은 남이 올라가는 걸 못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정도면 잘 살았지,
뭘 더 바라? 당신이 성과를 이야기하면 좋겠다. 난 죽어라 해도 안 되는데. 항상 비교, 항상 피해자 역할. 당신이 웃으면 운 좋은 사람, 당신이 슬퍼하면 별것도 아닌 걸로 힘들어하는 사람. 으로 만듭니다. 이 사람의 언어는 언제나 축소와 왜곡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당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작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티냈나? 겸손했어야 하나? 괜히 자랑한 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의 당당함, 성실함, 성취, 그 모든 게 그 사람의 열등감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반드시 냄새가 납니다. 칭찬인데 불편하고, 축하인데 찝찝하고, 걱정인데 깎아내리는 그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사람일수록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뭘? 너 진짜 예민하다. 그냥 한 말인데 왜 그래? 항상 끝은 당신 탓입니다. 그 사람은 질투하고 상처 주고 돌아서지만 상처받은 쪽은 늘 당신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남의 행복이 곧 내 불행이 되는 사람은 절대 곁에 두어선 안 된다. 정답입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한 순간에도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기쁜 일을 말하지도 못하게 되는 관계. 그건 인간관계가 아니라 감정 감옥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내 편은 내가 잘 될 때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성공했을 때 박수 쳐주는 사람입니다. 질투를 농담으로 감추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경쟁 상대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 곁에서 자꾸 내가 작아진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독한 겁니다. 네 번째, 항상 비교하며 말하는 사람. 자기는 조언이라 하지만 듣는 사람은 매일 작아진다. 너희 집은 아직 전세야? 걔는 벌써 손주 학교 보낸다더라. 그 집 며느리는 진짜 살림 잘하던데?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푹 꺼지는 말. 그 사람은 조언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깎아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직설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 얘기를 빙자해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건드립니다. 아, 나는 그런 생각 못했네. 나는 그런 능력 없어. 하면서 은근히 비교의 선을 긋고 당신을 불편한 경쟁 구도 안으로 끌어넣습니다. 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는 말합니다. 자신을 타인과 자주 비교하는 사람은 우울감, 불안감, 자존감 저하를 경험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리고 그 비교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영향력은 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자꾸 다른 누구를 소환해 비교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한 자책과 위축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고정된 이미지가 내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 그냥 얘기한 거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쁜 뜻은 아니었지. 하지만 여러분, 비교는 감정의 칼입니다. 정면으로 찌르지는 않아도 매일매일 긁고 베어 사람을 의기소침한 존재로 만듭니다. 철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열등감을 만들고 열등감은 관계를 파괴한다. 그 사람은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열패감을 주는 관계 스트레스의 뿌리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기쁜 일도 함부로 말 못하게 되고 내가 잘한 일도 왠지 누군가와 비교당할까봐 조심스럽게 숨기게 됩니다.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줄 세우기 게임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내 사람은 나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나보다 나아진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입니다. 비교는 멀리하고 이해와 존중이 있는 관계 안에서 당신의 자존감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제는 거리 두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조언이 아닙니다. 조용한 공격입니다. 5번째, 늘 남 탓만 하는 사람. 피해자인 척하지만 주변 모두를 지치게 만든다. 이런 말 자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 줄 알아? 너 같은 사람 만났기 때문이야. 나는 잘했어. 문제는 다 걔야. 처음엔 마음이 쓰입니다. 아, 저 사람 진짜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도와주고, 들어주고, 감싸주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언제나 남 때문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식, 직장 상사, 친구. 세상 모두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답니다. 단 한 번도 본인의 책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화살이 나를 향합니다.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내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나는 믿었는데 실망이야. 이런 말들은 지속적이고 교묘한 감정 공격입니다. 말끝마다 당신의 죄책감을 건드리고 당신을 가해자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마거릿 폴 박사는 이런 사람을 감정적 책임 회피자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 선택, 상황에 대해 끝까지 외부 요인만 탓하며 정서적 성숙을 회피하는 사람. 이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나 불쌍하지? 넌 나한테 더 잘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상대의 죄책감을 이용해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심리 조작을 시도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과 오래 관계를 맺으면 나는 늘 미안한 사람이 됩니다. 늘 잘못한 사람이 되고 늘 더 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힘든 이유가 늘 남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성숙하지 못한다. 그는 항상 누군가를 탓하며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서 해방시키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자기 문제를 늘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감정이 무너집니다. 처음엔 위로하려던 마음이 어느새 부담으로 바뀌고 그 부담은 짐이 되고 그 짐은 결국 관계의 끈을 끊게 만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나? 내가 좀만 더 참았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당신은 지금 책임 회피형 인간의 심리 조작에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말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네가 그렇게 해서 그래. 이 말의 반복 속에 내 자존감, 내 에너지, 내 평정심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는 끌려가지 마세요.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남 탓만 하는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5가지 유형을 알려드렸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한데 행동은 없고 남의 돈을 가볍게 여기고 질투를 농담처럼 흘리고 문제만 생기면 남 탓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가 나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경계하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곁에 둘 사람을 선택하는 눈을 키워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첫 번째, 아무 이유 없이도 연락하게 되는 사람. 이유 없이 떠오르는 사람. 그게 곁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어떤 사람은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문득 떠오릅니다. 바쁜 하루 중에 문득 혼잣말처럼 속삭이게 되죠.
요즘 그 사람 잘 지내나?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웬일이야? 가 아니라, 오, 잘했어. 너 전화할 줄 알았어.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 이건 단순한 친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시걸은 말합니다. 인간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감정을 꺼내놓을 수 있다. 즉,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의 쉼터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연락이 뜸해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애써 꾸미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그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 오래된 친구, 오래 함께 산 가족, 혹은 짧게 만났지만 깊이 통하는 누군가. 그 사람은 이유가 아니라 감정으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말없이 차 한 잔 마셔도 위로가 되고 어설픈 조언 하나 없이도 그래, 내가 괜히 힘들어했나 보다 하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락하고 수많은 관계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이런 사람은 단 한두 명뿐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기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초라할 때도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줄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그 사람에겐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생각나서 그 말 속에는 사랑보다 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조언보다 고개 끄덕임이 먼저인 사람. 우리는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입을 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입을 열자마자 그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라면 말이야. 조언부터 쏟아냅니다. 그 순간 내 말은 방향을 잃고 상대의 이야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으로 대답하며 그저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한 이유. 그 사람은 내가 말한 내용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느낌은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는 행위다. 우리는 공감을 통해 위로받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태도를 통해 내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곁에도 중간에 자르지 않고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응, 그래, 그랬구나. 이 한마디로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말에서 틀린 걸 찾으려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감정이 머물 수 있도록 조용히 자리를 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 조언보다 그래, 그랬구나. 이 한마디가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그날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실수해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 잘못 하나로 관계를 접지 않는 사람. 살다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말이 너무 거칠었고 상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렸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요, 그 실수 하나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봤는데? 그 정도 말도 못 참냐? 그래서 넌 안 되는 거야. 실수는 나에게서 나왔지만 그 뒤에 쏟아지는 말들 속에서 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난 널 안다고 생각해. 그 말 한마디에 숨이 트입니다.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관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진짜 친밀감은 완벽한 모습보다 불완전한 순간에 드러난다. 실수했을 때, 내가 가장 보기 싫은 모습일 때, 그 옆에 남아준 사람이 당신의 진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적인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실수해도 배울 수 있고 잘못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허술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 덕분에 스스로를 조금씩 회복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한 번의 말실수나 오해로 관계를 끊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조건을 맺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한 걸음 다가와주는 사람. 그 사람 옆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용서해준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다시 없을 은인입니다. 네 번째, 나보다 더 넓은 시야로 조용히 조언해주는 사람. 말은 적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 그 말, 내가 참 고맙더라. 살면서 이런 순간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그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말의 무게와 깊이를 알게 되는 순간 어떤 사람은요, 당장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조용하고 나보다 멀리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조언은 시끄럽지 않지만 잊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답답해도 조금만 지나면 다르게 보일 거야. 그 사람도 자기 방식이 있었을 거야.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때?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한 언어로 타인을 움직인다.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시야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돕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비난보다는 질문을 받고 지적보다는 관점을 얻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경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 너한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겸손하면서도 깊은 조언, 그게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조언을 하고 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지? 절대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말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면 내 판단도 단단해지고 내 감정도 차분해집니다. 우리는 많은 충고보다 한 줄의 시야를 넓혀주는 말로 인생의 갈림길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곁에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다섯 번째, 나 없이도 잘 살지만 나와 함께하면 더 좋은 사람. 기대지 않지만 함께할 때 더 단단한 사람. 어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서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외로워서 연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단단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없어도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삶을 스스로 챙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사람일수록 나를 더 편하게 대해준다는 겁니다. 조급하게 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왜 연락 없었어? 같은 말 대신 잘 지냈지? 하고 반겨주는 사람. 그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더 깊어지고 같이 있을 때 더 평온해집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코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란 내가 없어도 상대가 무너지지 않고 함께일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즉, 의존이 아니라 선택인 관계. 이런 사람은 내가 기댈 곳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절대 나를 약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답게 살아도 괜찮아. 그 말에는 상대를 끌어안는 따뜻함도 있지만 자신을 잃지 말라는 단단함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만 정작 내가 기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도 무너지기 쉬운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서로를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단단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조금씩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살지만 나와 함께할 때 더 웃고 더 나누고 더 따뜻해지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어도 무겁지 않고 멀리 있어도 멀어지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내 인생의 진짜 동행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 주는 사람도 있었고 곁에 있으면서도 더 외롭게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압니다. 곁에 오래 두어야 할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아무 이유 없이도 생각나는 사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실수해도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 잔소리보다 시야를 열어주는 사람. 그리고 나 없이도 잘 살지만 나와 함께할 때 더 웃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딱 한 명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덜 외롭고 더 단단해집니다. 혹시 지금 그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보세요.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해 주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거야. 말 한마디가 마음을 살리고 한 사람의 존재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봐주셨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 마음이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